SLR 카메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펜타프리즘의 비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SLR 카메라,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인 펜타프리즘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SLR이라고 하면 흔히 DSLR에서 나오는 그 SLR 맞습니다. 정확히는 싱글 마이너스 렌즈 리플렉스, 우리말로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렌즈로 피사체를 보고 또 그걸 찍는다는 구조를 가진 카메라예요. 예전에는 이안 리플렉스, 그러니까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된 카메라도 있었죠. 위쪽 렌즈는 보고 아래쪽 렌즈는 찍고, 그러다 보니 보는 구도랑 실제 찍히는 사진이 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SLR은 그 문제가 없습니다. 보는 그대로, 그 렌즈 그대로 사진이 찍히니까 내가 보는 게 곧 사진이 된다는 개념이죠. 자, 그럼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요? SLR 카메라 안은 사실 꽤 정교한 광학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경로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렌즈 미러, 포커싱 스크린, 콘덴서, 렌즈, 펜타프리즘, 파인더. 이렇게 거쳐서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피사체에서 나온 빛은 렌즈를 통과해서 카메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만나는 게 미러, 즉 거울인데요. 이 거울은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들어온 빛을 위쪽으로 반사시켜줘요. 반사된 빛은 포커싱 스크린, 그러니까 초점 맞추는 얇은 반투명판 위에 상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스크린 위의 상을 통해 초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구도를 잡는 거죠. 그 다음 이 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 콘덴서 렌즈라는 작은 렌즈가 또 한 번 상을 모아주고, 그 다음 만나는 게 오늘의 주인공 펜타프리즘입니다. 이 펜타프리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파인더로 보게 되는 상은 실제 피사체랑 똑같은 방향이죠. 근데 사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상은 상하좌우가 모두 뒤집힌 채 들어옵니다. 만약 펜타프리즘이 없다면 사진을 보면서 어라,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왜 왼쪽으로 가지? 하면서 헷갈리게 되겠죠. 자, 이 펜타프리즘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펜타, 5개의 면을 가진 유리 덩어리입니다. 광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가공된 유리인데요. 빛이 이 안에서 2번 반사되면서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결국 우리 눈에는 정방향의 실제와 동일한 방향의 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셔터를 누르면 미러가 확 위로 젖혀지면서 빛이 더 이상 위로 반사되지 않고 곧장 뒤쪽에 있는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 쪽으로 직진하게 됩니다. 그때 셔터막이 열리면서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리고 셔터막이 닫히고 다시 미러가 내려오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요. 이 모든 게 딱 한 번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정말 짧은 시간에 쾌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설계해야만 버퍼링 없는 실시간 시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SLR은 정말 정교한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SLR 카메라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왜 요즘엔 다 미러리스 쓰나요? 또는 펜타프리즘의 한계는 뭐예요?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펜타프리즘은 정말 훌륭한 발명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적 특성상 몇 가지 명확한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게와 부피입니다. 펜타프리즘은 그냥 유리 덩어리가 아니에요. 정확한 반사각과 내부 전반사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광학적으로 아주 정밀한 가공을 거친 두꺼운 유리로 만들어져요. 이 유리 자체가 무겁고 커서 카메라의 상단부를 두껍게 만들고 전체 무게도 많이 올라가게 하죠. 특히 풀프레임 DSLR 같은 경우는 정말 무겁습니다. 들고 다니다 보면 손목이 아파요. 두 번째는 빛 손실이에요. 빛은 렌즈 미러, 스크린, 렌즈, 프리즘, 파인더까지 엄청 많이 꺾여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광 손실이 생깁니다. 특히 F값이 높은 어두운 렌즈를 쓰면 파인더가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죠. 세 번째, 전자정보 표시의 한계도 있어요. 요즘은 EVF, 그러니까 전자식 뷰파인더에서는 히스토그램, 초점 피킹, 확대 보기, 노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파인더 안에 바로 띄워주잖아요. 그런데 펜타프리즘은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아날로그 구조다 보니 파인더 속에서 그런 정보를 띄우는 게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설계 제약이에요. 펜타프리즘은 반드시 상단에 고정되어야 하니까 디자인 자유도가 떨어지고 렌즈 마운트와 센서 사이 거리인 플랜지백도 길어집니다. 이건 곧 렌즈 설계의 자유도도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비용 문제도 있어요. 정밀 유리 부품이기 때문에 원가도 높고 교체형 펜타프리즘을 쓰는 경우엔 바꾸는데도 비용이 큽니다. 니콘 F3 같은 클래식 카메라는
펜타프리즘만 따로 떼서 바꿀 수 있었는데 그 파인더 하나에 수십만 원 하기도 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요즘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대세가 되었고 전자식 뷰파인더가 더 다양한 기능과 가벼운 구조로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펜타프리즘의 딜레이 없는 실시간 광학 시야를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자연광 그대로의 느낌을 좋아하거나 배터리가 꺼져도 보이는 그 아날로그 뷰파인더를 사랑하는 분들에겐 이게 여전히 최고의 뷰파인더이기도 해요. 정리하자면 SLR 카메라는 하나의 렌즈로 보고 찍는 정밀 기계이고 펜타프리즘은 그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유리 부품이며 그에 따르는 몇 가지 한계점들 때문에 오늘날에는 점점 미러리스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엔 이 SLR 시스템이 어떻게 디지털화되었고 미러리스가 어떻게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었는지도 이어져서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